룰루랄라 TV. 안녕하세요. 저는 룰루랄라 TV의 룰루쌤. 저는 랄라쌤이에요. 안녕. 네,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친구는 밋밋하고 재미없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중요한 단어가 귀에 쏙쏙 박히고 전달력 높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말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 이를 잘 전달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끔 학교에서 발표할 때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길동입니다. 하고 이런 말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뭔가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귀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길동입니다 하고 하까 는동다라는 단어만 들리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 이름은 친구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내 이름처럼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내고 이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룰루랄라쌤과 함께 말을 정확하게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강조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엘리베이터 강조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우리는 말을 할 때 모든 내용을 다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다 기억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를 뽑아보고 네.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네, 룰루쌤. 네. 혹시 엘리베이터 타보셨나요? 저는 엘리베이터 매일매일 타죠. 왜냐하면 저 아파트 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11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매일매일 탄답니다. 근데 그럼 왜 물으세요? 엘리베이터와 지금부터 우리 함께 해볼 강조법에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와 강조법의 공통점이 뭘까요? 궁금하네요. 먼저 엘리베이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올라갑니다, 오르라.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리라 하면서 천천히 또 멈춰주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네. 말도 똑같아요. 강조법에서도 올라갑니다, 중요한 부분 올려주는 올림 강조. 오, 그렇군요. 네, 중요한 부분을 내려갑니다, 내려주는 낮춤 강조법.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늘려주는 네. 강조법, 그리고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단어 앞에서 멈춰주는 그런 강조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강조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 되겠군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천천히 땡 하고 멈추는 엘리베이터만 생각하면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엘리베이터와 닮아있는 강조법 4가지. 올림, 내림, 멈춤, 천천히 이 4가지 특성의 강조법을 한번 실전적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전달력 높게 잘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자, 우리 룰루쌤과 우리 친구들 함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올라갑니다, 올림 강조입니다. 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높여서, 올려서 말하는 강조법이에요.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그 단어만 조금 올려 얘기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얼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볼 문장은요. 저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스피치라는 단어와 그리고 발성 연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두 단어를 조금 올려서 올림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자, 저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스피치와 발성 연습이 확실히 귀에 잘 들리네요. 그동안 친구들이 저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톤으로 밋밋하게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저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림 강조를 활용한다면 훨씬 전달력 있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저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 확실히 잘 들리네요. 저도 이 확실히 두 단어가 더 귀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강조할 단어를 조금 낮춰서 내려 부르는 내림 강조법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언제 올리고 언제 내려야 하는 거죠? 올리는 것도 강조, 내리는 것도 강조라면 언제 올리고 언제 내려야 하는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올림 강조에는 긍정적인 단어를 부각시키고 싶을 때 네. 활용하고요. 내림 강조에는 조금은 부정적이고 쓸쓸한 느낌, 어두운 느낌을 전달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하는 편이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아주 슬픕니다 라고 슬프다라는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단어니까 저는 지금 슬픕니다 라고 올림 강조보다는 저는 슬픕니다 라고 좀 내림 강조를 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어떤 예문으로 연습해 볼까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이 중에서 어둡습니다 라는 단어를 내림 강조 해보고 싶어요. 네. 자,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자, 어둡습니다를 조금 내려서 강조했더니 훨씬 더 그 느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어둡습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전달이 잘 됐겠죠? 네. 네. 다음은 어떤 강조법이죠? 천천히 느려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부각시키는 그런 천천히 강조법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저 친구는 공부를 정말 잘해요 라고 하는 것과 저기 저 친구는 공부를 정말 잘해요 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뭔가 그 앞에는 그냥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느낌이고요. 뒤에 정말 잘해요라고 정말을 늘려서 이야기했더니 훨씬 더 공부를 정말 많이 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강조법은요. 정도를 극대화시켜줄 때 쓰는 강조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역시 엄마가 해준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정말을 느려서 천천히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엄마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런 문장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정도를 조금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강조법이 되겠죠. 자, 그럼 룰루쌤과 함께 여러분도 너무나 라는 단어를 늘려서 함께 강조해 볼까요? 네. 세상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라고 늘려서 강조해 줬더니 훨씬 더 와닿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강조법 어떤 게 남아있죠? 멈췄다 이야기하는 멈춤 강조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제가 TV에서 많이 봤어요. 어떨 때? 뭐 TV 프로그램 쇼나 아니면 시상식 같은 데에서 1위를 발표할 때 사회자가 자, 오늘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라고 멈추어 주더라고요. 네. 60초 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해서 더 기다려지고 더 집중되고 뭐 더 궁금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줄지 기대되는 그런 중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멈춤 강조법이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 한번 멈추어서 말 그대로 뜸을 들이면 되겠군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 멈춤 강조는 저희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제 장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활용해 보고 싶어요. 궁금한데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저의 열정을 멈춤 강조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열정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멈춰줬죠? 그렇죠.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장점은 하고 쉬었더니 멈춰줬더니 훨씬 더 열정이라는 단어가 부각되어서 들리는데요. 잘 들려요. 더 크게 들리고요.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의 장점을 실제 단어에 넣어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은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밝다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든 좋습니다. 그 단어 앞에 한번 멈춰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했더니 이제는 조금 말하기에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연습했던 4가지 강조법, 올림, 내림, 천천히, 멈춤. 네.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활용해서 책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마지막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룰루쌤과 랄라쌤이 강조법을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들으면서 강조법을 사용했더니 훨씬 더 전달력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먼저 강조법을 활용하지 않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는 강조법을 사용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다음으로 스피치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스피치 우수상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노력으로 탁월한 스피치 능력과 높은 자신감을 가진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총 2명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한가인입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졸리네요. 좀 지루했어요. 말하면서 저도 심심했어요. 그리고 우수상이라는 단어도 크게 들리지 않았고 우수상을 어떤 사람이 받는지도 그렇게 귀에 쏙쏙 들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서 올리고 내리고 멈추고 천천히 늘려서 제가 강조법을 활용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막에 언제 멈추고 언제 높이는지 같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스피치 우수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스피치 우수상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노력으로 탁월한 스피치 능력과 높은 자신감을 가진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총 2명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바로 한가인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 이제는 어떤 상인지, 그리고 이 우수상이 몇 명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구인지 좀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자, 강조법을 사용하면 훨씬 내가 전달하려는 말을 귀에 쏙쏙 박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훨씬 지루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을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땠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귀에 꽂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네, 강조법이 기억이 안 날 때는 엘리베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천천히 원하는 층에 땡 하고 멈추어주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조법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재밌는 스피치 놀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